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블루베리에 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블루베리의 진실과 거짓.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 제2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제1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제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블루베리 진실과 거짓 제1편에서는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하시거나 또는 확장하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 블루베리 일반 관리에 관해 잘못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 영상 블루베리 진실과 거짓 제2편에서는 블루베리 식재와 비료 그리고 수확에 대해 농가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볼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에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블루베리 식재에 관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블루베리 식재 시에 상토를 만들 때 왕겨나 톱밥 등을 피트모스와 함께 배합해서 사용하면 좋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그동안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수년간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각종 매체에서 블루베리를 식재를 하기 위해 상토를 만들 때 피트모스와 왕겨 또는 톱밥 등을 함께 혼합해서 상토를 만들어 사용하면 배수도 잘 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왕겨는 일반적인 왕겨와 전기로 쪄낸 평연 왕겨가 있는데 여기서는 왕겨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루베리 식재를 할 목적으로 만드는 상토는 가급적 왕겨나 톱밥 등을 혼합해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 왕겨는 처음 상토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배수도 잘 되고 블루베리가 자라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3년 이상이 지나면 왕겨 자체가 부숙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해서 블루베리 뿌리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부숙이 끝난 왕겨의 피트모스 산성 토양을 중성화 또는 알칼리화 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왕겨를 사용해서 식재하신 분들은 2년에서 3년 이내에는 별다른 피해 없이 블루베리가 잘 자라기 때문에 왕겨를 계속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왕겨의 피해는 3년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톱밥은 소나무 이외에 활엽수 등의 톱밥 사용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소나무라고 하더라도 멀칭의 용도가 아닌 상토를 만들기 위해 피트모스와 혼합할 목적으로 소나무 톱밥을 사용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나무 톱밥은 산도의 피해는 주지 않으나 톱밥 자체의 입자가 너무 작아서 배수의 역할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토의 목적으로 소나무를 사용하시게 되면 톱밥보다는 입자가 좀 더 굵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원활한 배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톱밥 자체는 입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부숙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래서 부숙이 끝나버리면 배수의 역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식재 간격을 충분히 띄워서 식재를 하면
좋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인 선진농업인의 길 제5교시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꼭 여러분들이 함께 시청을 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 중 특히 과수 재배에 있어서 예전부터 소식 거목 재배법이라고 해서, 즉 동일 면적의 땅에 나무 수량을 적게 심어 나무 간격을 넓게 두는 것이겠죠. 나무를 크게 키워서 재배하는 방법을 선호했는데요. 이는 수년 전 연구와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나무를 무조건 크게 키우게 되면 수확량과 품질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무가 커지게 되면 과일을 생산하지 않는 무효용적률이 함께 늘어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전의 습관대로 나무를 크게 키우면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일반 농가들은 이 관행농법을 쉽게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블루베리의 경우 품종별로 직립성인지 개장성인지의 특성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블루베리 식재를 할 때 나무의 앞뒤의 간격은 너무 띄어서 식재를 하지 마시고, 화분 식재의 경우 화분 1개 정도만 띄우고 식재를 해도 아주 좋은 식재 간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영상인 선진농업인의 길 제5교시를 꼭 함께 자세히 시청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블루베리 식재 시 화분 재배보다 두둑 재배가 나무가 더 잘 자라고 수확률이 높다? 이 항목에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인 화분과 두둑 재배 제대로 하시나요? 라는 영상을 꼭 정말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에서 화분과 두둑 재배의 장점과 단점 등 여러 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그 영상을 꼭 함께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관리의 편리함, 그리고 농장 전체의 수익성이 더 뛰어난 화분 재배를 적극 권장해 드리고, 실제로 저도 제 농장에서 화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의 모든 답은 방금 말씀드린 제 영상인 화분과 두둑 재배 제대로 하시나요? 라는 영상에 모두 설명드렸으니 그 영상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블루베리 비료에 관해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블루베리는 유박이나 퇴비를 살포하면 잘 자란다? 블루베리에게 비료를 투여를 할 때 유박이나 퇴비를 사용하시는가요? 유박은 콩가루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비료이고, 퇴비는 각종 가축의 분뇨를 발효해서 만든 비료로서 일반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토양을 알칼리화 시키기 역할을 하므로 다른 작물에게는 정말 효과 만점이지만, 토양의 산성을 요구하는 블루베리에게는 맞지 않는 비료가 되기 때문에 블루베리에게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제게 비료로서 유박과 퇴비 사용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 블루베리 재배자분들 중 상당수가 유박과 퇴비를 사용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제라도 유박과 퇴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블루베리 재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블루베리를 잘 자라게 하려면 봄철 질소 성분의 비료를 기비로 2, 3회, 가을철에는 인산 성분의 비료를 추비로 2회가량 매년 살포하면 좋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예전 영상들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블루베리 농가분들은 정말로 필요 이상으로 비료를 과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철에
항상 2번에서 3번가량 질소 성분의 기비를 살포하고, 가을이 되면 역시 매년 2, 3회 인산질 비료를 추비로 살포를 하시는데요. 블루베리는 질소 요구도가 생각보다 아주 낮은 과수로서 공기 중에 포함된 질소 성분이 비를 만나 충분히 투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매년 정기적으로 살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철에 사용하는 인산질 비료 역시 블루베리 토양에 이미 충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년 관행적으로 비료를 살펴야 하는 것을 정말 자제하셔야 됩니다. 비료 사용은 항상 적당한 양을 적당한 시기에 살포를 해야 작물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농부 생각만으로 비료를 많이 투여하고 있지요. 많은 비료 투여는 과일의 무름 현상을 유발을 하고 블루베리 나무의 건강을 해쳐서 오히려 병충해 발생이 많아지는 역효과만이 발생합니다. 봄철과 가을철 습관적으로 또는 남들이 살포하니 나도 살포한다는 식으로 비료를 투여하지 마시고, 비료 살포 전에 반드시 내 토양이나 나뭇잎 시료를 채취해서 비료 성분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아니면 비료가 충분한지를 확인 후에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비료 함량의 성분 검사는 지역의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요. 참고로 제 경우는 1년에 비료를 한 번 정도 살포하거나 어떤 해는 아예 한 번도 살포하지 않는 해도 있습니다. 다만 식물체 세포 건강을 위해 해모자임업 관주는 매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해모자임업은 비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 비료로 사용할 액비, 즉 생선액비, 과일액비, 깻묵액비 등을 농장에서 직접 제조해서 사용하면 좋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각종 액비 제조를 농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농가에서 액비를 직접 만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액비는 단순히 고무통에 재료를 넣고 일정 기간 놔두면 발효가 되고 그래서 액비가 된다라는 그런 식이 아니고요. 정확한 온도와 발효의 과정, 그리고 정확한 시간과 올바른 재료의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과정을 거친 액비만이 내가 투여할 나무가 필요한 비료 성분을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많은 농가들이 만들어 놓고 사용한다는 액비라는 것들을 각 농가별로 수거를 해서 성분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액비들 중 거의 모두가 비료 성분은 거의 없고 또 내가 필요하는 영양 성분은 거의 없고 그저 모양만 액비인 것들이 대다수였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는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액비 제조의 올바른 과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각종 매체 등에서 떠돌아다니는 그저 고무 다라이 통에 그저 그런 재료들을 일정 기간 놔두는 식으로 만드는 액비로는 절대 그 재료에 포함된 비료 성분이나 영양 성분을 추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농가들이 액비를 자가 제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좋은 액비를 선정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편입니다. 모양만 액비는 과수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단순히 이를 투여하는 농부 마음에만 흡족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으로
블루베리 수확에 관해서 잘못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수확을 할 때 조금 덜 익은 과일을 수확을 해서 하루 이틀 놓아두면 후숙이 되어 품질이 올라간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선 이 항목을 이해하시려면 전에 제가 올려드린 선진농업인의 길 제10교시를 꼭 함께 시청을 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블루베리 농가분들이 수확 시기에 착색이 되자마자 또는 조금 덜 익은 과일을 수확을 해서 이를 판매 전까지 하루 이틀 놓아두면 블루베리 과일의 색이 진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이를 완숙이 되는 줄로 알고 블루베리 과일의 당도도 올라가고 좋아진다며 익히지도 않거나 이제 막 착색이 된 과일을 수확을 하시는데요. 이는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완숙이라는 것은 주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과일의 경도와 풍미 그리고 향기 등을 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과수가 이러한 완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과수나무 종류에 따라 그 생리적 특성이 달라서 나무에 달아두었을 때 완숙까지 시켜서 수확을 해야 하는 과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과수가 바로 블루베리와 포도입니다. 즉 블루베리와 포도는 수확을 해서 완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 달아둔 상태에서 완숙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확 시기에 이르른 과일이 성숙기가 되어도 호흡이 급하게 급등하지 않는 과일들을 비호흡 급등형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블루베리가 이에 속하고 그 이외로 포도나 앵두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수확기에 착색이 이루어져서 나무에 오래 달아둔다고 하더라도 호흡을 심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에서 서서히 완숙까지 시켜야 하는 과일의 품질이 좋아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과수입니다. 두 번째로 블루베리 수확 후에 과일의 품질 관리를 위해 찹 예냉기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이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14년 가까이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판매를 하면서 아직까지 예냉기를 구입하거나 가동해서 사용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평소 나무를 올바른 원리에 입각해서 재배를 해온 분들이라면 굳이 수확 후 예냉기까지 설치해서 가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조생종을 식재를 해서 수확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과일이 조금 무르거나 물이 나오거나 등등 또는 수확 후에 판로에 문제가 있어 곧바로 판매가 안 되는 분들은 예냉기를 가동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품종의 나무를 올바른 원리에 입각해서 재배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일은 굳이 예냉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아주 단단하고 물러짐이 없으며 품질이 좋은 과일은 판로가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오랜 기간 보관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예냉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예냉기를 사용하신 분들의 과일이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예냉기를 사용한다고 또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품질이 좋은 과일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편리성 때문에 예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 오늘 영상과 블루베리 진실과 거짓 제1편을 꼭 함께 숙지해서 멋진 농장을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